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지하철 귀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로 서울, 지하철을 배경으로 전개되며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지만 어느 버전을 들어도 오싹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서울에서 자취를 하던 대학생 민수는 늦은 시간까지 과제를 하느라 도서관에 머무르다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 50분. 이 시간은 지하철 막차에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불이 나게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북적거리던 역은 이미 한산했고 플랫폼에는 군데군데 사람 몇 명이 앉거나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가까스로 마지막 열차에 몸을 실었고 겨우 자리에 앉아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지하철은 조용히 출발했고 대부분의 승객들은 피곤한 듯 꾸벅꾸벅 졸거나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자연스럽게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잠이 들려 할 때쯤 이상한 기분이 들어 눈을 떴습니다. 마주한 것은 고개를 푹 숙인 체임 없이 서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칸 떨어져 있는 출입문 옆에 서 있었고 춥기도 한 날씨에 얇은 한 원피스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얼굴을 완전히 덮고 있어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그냥 뭐 특이한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민수는 뭔가 느낌이 이상하여 다시 눈을 떴습니다. 여자는 마찬가지로 서 있었지만 그녀가 있던 자리가 조금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금 전보다 2칸 정도 더 앞으로 와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녀가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했기에 다시금 의아해졌습니다. 곧이어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승객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듯 그저 무심히 고개를 푹 숙이고 있거나 휴대전화를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정거장을 지나자 그 여자는 더욱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몇 걸음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곳까지 와 있었습니다. 민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고 그제서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하얀 손을 축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박자가 맞지 않게 또 한 번 전철이 흔들린 순간 민수는 용기를 내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열차 다른 방향으로 도망치듯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스쳐 지나가던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이목구비가 없었습니다. 마치 공허한 공간처럼 새하얀 얼굴만이 덩그러니 있었고 민수는 그 공허한 속눈썹 없는 눈이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공포감에 휩싸여 민수는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달리다 보니 열차의 다음 정거장에 도착했고 문이 열리자마자 민수는 급하게 내렸습니다. 그의 숨은 가빠져 있었고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내린 승객들은 모두 그처럼 지친 표정이나 두려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에서 민수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한숨을 돌린 민수는 지하철을 떠나 계단을 따라 밖으로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거리로 나온 민수는 한참 동안을 멍하게 서 있다가 결국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새기며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그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 혹시 그 여자 그냥 평범한 것처럼 보였지만 점점 가까워지지 않았어? 그게 지하철 귀신이라는 소문이 있어. 그제서야 민수는 인터넷을 검색했고 놀랍게도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괴담이 아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미스터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민수는 가능하면 늦은 시간에는 지하철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후에도 민수는 그날 밤의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안개 낀 밤이나 어두운 밤거리에서 걸을 때마다 그의 마음 한켠에는 그 하얀 여자의 모습이 남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렇게 자신의 기억 속에서 계속 민수를 지켜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여름이 다가오면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공포 이야기가 자주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순전한 썰이지만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잠 못 들었던 사건입니다. 몇 년 전 한 여름밤, 평소와 다름없이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익명의 대학생 A씨는 작은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A씨가 일하던 PC방은 비교적 한산한 동네에 위치해 있어 늦은 밤이 되면 손님이 거의 없는 편이었습니다. A씨는 맥이 풀린 몸을 의자에 깊숙이 파묻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에 나른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한산한 저녁이었지만 유난히 외부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억수같이 퍼붓는 빗소리는 건물 내부까지 들렸고 벼락마저 간간히 치던 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PC방 출입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추적추적 빗물을 흠뻑 맞아서 인지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젖은 머리를 매만지며 어색한 미소를 지은 그녀는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녀에게 요금을 받고 자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A씨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손님이 자리로 향하던 중 그녀가 신발을 벗지 않고 그대로 걸어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수상한 기운을 느낀 A씨는 그녀가 자리 잡은 곳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학교 수업이라도 듣는 듯한 자세로 모니터 앞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A씨는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고개를 돌리거나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A씨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그녀의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 무렵 PC방의 의문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전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그쪽에 여자가 들어가지 않았나요?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벼락이 치면서 전화선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섬뜩한 기분에 휩싸인 A씨는 다급히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여전히 그 자리에 꼼짝없이 앉아있는 여성을 다시 찾으러 갔습니다. 그 순간 깜짝 놀랄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까까지 분명히 그 자리에 있던 여자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앉았던 자리에 종이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빗속에 갇힌 여자는 여전히 집을 찾고 있다. 이 메시지를 본 A씨는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어둠이 깔린 PC방에는 빗소리만이 메아리쳤고 어느새 가벼운 발걸음 소리마저 꺼져버린 듯한 고요 속에 A씨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로 그 여자를 목격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근에도 해당 PC방에 찾아오는 이를 본 사람은 없었지만 근처 주민들은 그날이 있는 이유로 비 오는 날이면 종종 자정 무렵에 그녀의 모습이 주변을 배회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그리고 A씨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PC방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했던 그 경험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여러 달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가 이승을 떠돌며 자신의 목적을 찾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비가 오는 날쯤 문득 창문 너머를 쳐다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지영은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으로 내려온 그녀는 부모님께서 며칠간 여행을 가시면서 혼자 집을 지키기로 했다. 고향집은 시골의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조용함이 마음에 들었다. 첫날 밤, 지영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다. 하지만 새벽 2시쯤 갑자기 깨어났다. 주변은 적막했고 유난히 달빛이 밝았다. 그녀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갔다. 물을 마시고 다시 자려고 돌아서는 순간 거실 창밖에서 누군가 그녀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깜짝 놀란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창밖을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피곤해서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고 그녀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어젯밤의 일이 떠올라 기분이 찜찜했지만 곧 일상적인 일로 마음을 달래기로 했다. 낮에는 마을 친구들을 만나고 동네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흘러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저녁을 간단히 먹고 커피 한 잔과 함께 옛날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때 그녀는 거실 창문 너머로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림자를 보았다. 이번에는 분명했다. 누군가 그녀의 집 주위를 서성거리고 있었다. 곧장 창문을 확 열어 누구세요? 라고 물었지만 어두운 숲속으로 사라져가는 그림자만이 보일 뿐이었다. 지영은 경찰에 연락할까 고민했지만 혹시나 잘못 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만두었다. 또다시 깊은 밤이 찾아왔다. 지영은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뭔가가 긁히는 소리였다.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지영의 방 창문 바로 아래서 멈췄다. 두려운 마음에 전화를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2시였다. 그녀는 두려움을 이기고 핸드폰 불빛을 켜고 천천히 창밖을 내다봤다. 그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창문 바로 앞에는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한 미지의 존재가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뒤로 넘어간 지영은 방문을 잠그고 침대 아래로 몸을 숨겼다. 핸드폰을 꼭 쥔 채로 공포에 떨며 몇 분이 지나자 무언가가 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영은 숨을 죽이고 몸을 더욱 움츠렸다. 이후 소리가 멈췄고 그녀는 조심스레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아침이 밝아와야만 하는 시간이 흘렀다. 용기를 내어 방에서 나갔을 때 깜짝 놀랍게도 거실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창문 바깥에 사람의 발자국으로 보이는 자국이 어지럽게 남아있었다. 충격과 공포로 지영은 그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집 주변을 수색했지만 아무런 뾰족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존재를 숲의 유령이라 불렀고 그날 이후로 지영은 그 집에서 머물지 않았다. 그 사건은 수년이 지난 후에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지영은 여전히 그날의 공포를 잊을 수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과연 그녀의 집 앞에 나타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존재는 그녀에게서 무엇을 원했던 걸까? 이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